이후로도 임꺽정은 붙들리지 않고 여전히 사냐를 옮겨 다니고 있었는데요. 8달이 넘어간 날 평안도 관찰사 이양이 의주목사 이수철이 임꺽정과 한원동을 붙잡았다고 아뢰오니 명종이 명합니다. 보고된 내용과 임꺽정의 진술을 보니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구나. 임꺽정과 한원동을 다치게 하지 말고 속히 압송하라. 다시 연부사, 좌의정, 우의정, 금부당상, 사헌부와 사관원의 장관을 불러 모이게 한 명종이 명합니다. 연부사는 정일품의 무관벼슬입니다. 내가 임꺽정이 진술한 내용을 보니 흉악한 음모를 꾸며 반역한 정상이 매우 놀랐다. 진술한 것에 연관되어 있는 자가 또한 많아 서울 안에서는 내관과 선장관 등으로 하여금 수색해 체포하도록 했고, 지방에는 의금부 낭청을 나누어 보내 속히 잡아오게 하였으니 임꺽정 등이 도착할 것을 기다려 병등이 골 안에서 신문하라. 낭청은 정오품 이하의 당화관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 후 보름을 가까이 지나가던 날 명종이 다시 명합니다. 의주 제2인 한원을 신문한 바를 살펴보니 그 내용이 매우 놀랍구나. 반드시 그 무리가 많을 것이고 흉악한 모의는 극악하여 말하기조차 참으로 어려운 지경이다. 서두르지 말고 세밀하게 알아내도록 하라. 임꺽정이라고 하는 자를 신문했으나 사실은 임꺽정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밝히기를 이름은 윤희정이며 해주의 군사로 국경을 방배했다고 합니다. 임꺽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물으니 모두가 임꺽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봉산 사람조차도 임꺽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적들은 수시로 이름을 바꾸기 마련이다. 서임에게도 묻도록 하라. 도적들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신들 또한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모두 임꺽정이 아니라고 하며 서임 또한 말하기를 의주목사가 옷과 신발 등의 물품을 후하게 주면서 회유하고 또 엄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임꺽정이라고 말했던 것이지 사실은 임꺽정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런 도적들에게 고용도 가하지 않고 물어서야 어찌 순순히 자백하겠는가? 한원에게도 묻도록 하라. 임꺽정과 한원이라고 하는 자들을 여러 차례 추궁하였지만 임꺽정과 한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상을 살펴보면 두 사람 모두 한원 행동이 황당하고 의주에 있을 때 진술했던 바로 물으면 차마 할 수 없는 말인데도 모두 스스로 말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역을 도모하는 도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임꺽정과 한원이 아니라고 하여도 가볍게 대할 자들이 아닙니다. 청하건대 먼저 고문을 가하면서 신문하도록 하소서. 의주목사 이수철은 이와 같은 중대한 일들을 세세하게 밝혀 아뢰지 않았으니 아울러 신문하게 하소서. 비록 그 자들이 임꺽정과 한원인지 알 수 없다 해도 그 흉악한 말들을 스스로 했다고 하니 필시 난역을 도모하는 무리임에 틀림없다. 아랜대로 하라. 죄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반역하는 정상이 모두 그 입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가 중대하니 마땅히 고문을 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새벽이 되었고 이 무리들은 미혹하고 천한 자들이라 골정을 더럽혀 가면서까지 신문할 것은 아니오니 청하건대 날이 밝기를 기다려 삼성교자로 신문을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뜻은 마땅하나 난역하고자 한 일인데 미혹하고 천한 자들이라 하여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다. 어찌 갑자기 삼성교자 하겠는가? 경들은 밤을 새우며 수고하였으니 물로가 잠시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들어와 한두 차례 형을 가하고 아직 신문하지 않은 자들을 아울러 추궁한 다음에 아뢰도록 하라. 난역은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빼앗으려는 것이고 골정은 임금이 거처하는 대궐, 삼성교자는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의 관원들이 합자하여 폐륜을 범한 죄인을
국문하던 일을 의미합니다. 조선 제11대 임금인 중종은 연산군을 몰아낸 반정 세력의 주대로 18세에 즉위하였는데요. 그 대가인지 아내인 신수군의 딸 신씨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군은 반정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했고 세례의 왕위에 오를 중종의 장인임에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중종의 아내인 당경왕후 신씨는 왕비가 된 지 7일 만에 반정 세력의 끈질긴 요구로 배출되는데요. 그 후 중종의 제1계비가 된 장경왕후 윤씨는 제12대 임금인 인종을 낳고 왕비가 되어 10년 만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다시 그 뒤를 이어 제2계비가 된 문정왕후 윤씨는 제13대 임금인 명종을 낳았는데 두 사람 다 파평윤씨입니다. 그런데 제1계비 장경왕후의 오라비인 윤임과 제2계비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은 외척 세력이 되어 왕권을 둘러싸고 예민하게 대립하게 되어 윤임을 대윤, 윤원영을 소윤이라 부르는 호칭이 생겨나게도 됩니다. 연산군의 공포 정치와 더불어 무호사화와 갑자사화를 겪었고 중종 때의 기묘사화를 거쳐 인종이 제8개월 만에 승하하자 명종이 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게 되어 그 어머니인 제2계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나라는 문정왕후와 그 동생인 윤원영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되어갔는데요. 명종 즉위년에 발생한 을사사화로 윤임의 대윤파를 제거한 소윤파의 거두인 윤원영의 권세는 더욱 막강해져 나라의 기틀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백성들을 수탈하기만 하는 피폐한 시간의 연속이기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1555년 명종 10년 때는 외인들이 160여 척을 동원하여 전라도에 침입한 을묘예변까지 발생해 나라는 공고한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원영을 비롯한 조정의 많은 신료들도 썩을 대로 썩어 그들의 비율을 맞춰 출세하려는 탐관오리들만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의 살 길을 잃은 백성들은 무리를 이뤄 도적이 되었으니 임꺽정은 1559년 명종 14년에서 1562년 명종 17년의 시기까지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횡행하면서 관군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세력으로 성장해 조정의 안위까지 염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던 때였습니다. 다음날 명에 따라 신문한 결과를 아릅니다. 지금 이 죄인들의 이름은 비록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흉악한 말들을 스스로 했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역하고자 하는 도적들인데 이와 같은 옥사를 신들이 어찌 대수롭지 않게 신문하였겠습니까? 반복하여 끝까지 캐묻고 여러 번 자세히 살폈지만 임꺽정과 한원은 아닙니다. 윤희정과 윤세공이 거짓임을 이미 자백하였으니 청하건대 죄를 정하소서. 또 윤세공이 그때그때마다 관계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끌어들여 신원 등 8명과 임꺽정의 아내라고 한 자의 일들이 사실이 아니니 청하건대 모두 석방하여 보내소서. 그의 명종은 처음 자신을 임꺽정이라고 말한 윤희정과 한원이라고 했던 윤세공을 사형에 처합니다. 잡으라 한 임꺽정은 정작 붙잡지 못하면서 거짓으로 꾸며낸 가짜만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사관은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하다. 의주목사 이수철이 전하를 속이다니. 윤세공과 윤희정을 체포했을 때 사람들이 혹은 임꺽정과 한원이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크게 화를 내며 매우 꾸짖어 감히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임꺽정과 한원이라 하게 하여 거짓으로 얽어매어 아뢰었으니 이것이 무슨 의도였던가? 이득을 탐내어 꾀를 내고자 하니 하지 못할 짓이었구나. 임꺽정은 나라의 큰 도적인데 오래도록 잡히질 않아 전하의 노여움이 극에 달했고
또 관서지방의 관찰사와 병사들이 모두 외척들이니 만약 나라에 반역하는 도적들을 잡으면 벼슬이 달라질 것을 생각해 나쁜 무리들을 형벌로 위협하고 이익으로 유혹해 거짓으로 자백하게 해 전하를 기만하였으니 그 죄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일이기만 한데 다만 파직하라고만 하였다. 신하된 자로서 임금을 기만한 죄가 어찌 파직만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근래에는 나라의 기강이 서 있지 않아 붕당을 만들어 서로를 비호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말없이 외면하는 것이 시류가 되었으니 간관들마저 또한 이와 같으면 이수철의 죄와 같을 뿐이다. 그동안 임꺽정은 무리를 이끌고 해주에서 평산지방으로 가 대낮에 민가 30여 채를 불사르고 많은 사람을 살해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황해도 관찰사가 알려오니 삼정승과 영부사, 병조와 형조의 당상관 및 포도대장 등을 불러 모은 명종이 말합니다. 도적들이 일으킨 병고가 이렇게 되었으니 놀라움이 매우 크다. 작년에 순경사를 보냈을 때 만약 오래도록 머물렀으면 거의 소멸했을 일인데 잠시 갔다가 금방 돌아왔으니 헛되게 도적의 무리에게 비웃음만 당해 나는 조정의 처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염려된다. 지금 서임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의지한 채 마음을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경등은 의논하여 아뢰어라. 서임은 작년 11월에 엄가이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하다 숭례문 밖에서 붙잡힌 임꺽정의 무리에 속한 사람인데요. 임꺽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로 회유하여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금이 의논하라는 명의 아래입니다. 한 줌에 불과한 천한 무리가 천벌에 맞서 살인과 약탈을 일삼아 하나의 적국과 같이 되었는데도 그 도를 책임진 수령은 두려워 몸을 움츠리고 바라보기만 할 뿐 어느 누구도 감히 어찌하지를 못하니 도의 백성들은 오직 도적이 있음만을 알고 나라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강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통문할 뿐입니다. 신이 생각건대 황해도에는 무장이 없고 비록 감사가 있지만 모든 문관이라 조치함이 서툴러 전체를 통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적의 무리가 횡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오니 부득이 경직에 있는 무장 중에서 위세와 명망이 있고 지략이 있는 자를 선택해 사납고 날쌘 자들을 뽑아 거느리게 해서 보내야 합니다. 또한 도의 병사들을 동원해 도적들의 사정을 숙지하고 있는 자를 선별하여 눈과 귀가 되게 하며 도적들의 종족을 찾아내 포위 공격하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황해도에서 일당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경기도,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에서 먼저 모든 일을 완전하게 준비해야 하고 경직에 있는 무장 또한 즉시 황해도로 내려보내야 하며 그 무장의 통지를 기다려 네 군데의 도에서 동시에 군사를 움직이게 하여 수색해 체포하여야만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제 도적의 세력이 매우 커져 한 나라의 세력과 같게 되었으니 만약 지금 있는 힘을 다해 엄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여러 도의 백성들을 도적 무리의 손아귀에 전부 놓아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호한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임에 특별히 조치하여 모두 잡아 소멸시켜야만 한다.